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이 노래를 배워서 성과가 바로바로 보이지도 않고요. 그리고 또 이 보컬 트레이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구를 직접 1대1로 만나서 트레이닝을 한다는 게 제가 돈을 받고 레슨을 하는데 노래가 안 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든 늘게는 만들어야죠. 근데 이 노래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. 노래방에서 고음이 안 올라갈 때 혹은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노래를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보통 타고난 성대를 탓하곤 합니다. 하지만 오늘 이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. 노래가 안 되는 이유는 목이 아니라 몸을 쓸 줄 모르기 때문이고 그보다 앞서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. 20년 동안 수많은 제자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며 노래를 통해 하루를 버티림을 선물해 오신 분입니다. 최근에는 그 소중한 노하우를 담아 노래방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방법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하셨는데요. 기술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듣는 보컬 트레이너 김현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살아내기 위해서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요. 그리고 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보컬 전공을 했고 또 20년 가까이 너무 감사하게 보컬 코치를 하고 있는 김현정 보컬 트레이너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20년 넘게 보컬 트레이너 하셨으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노래를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. 그쵸. 네, 혹시 뭐 기억나는 사람이나 뭐 좀 가르치는 느끼시는 게 있으셨나요? 정말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즐겁게 방문 주셔서 즐겁게 노래를 배우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 제 시기에 음악을 배우지 못하고 또 뭐 집안 사정에 의해서 또는 뭐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뜻을 펼치지 못하고 굉장히 거부는 못하고 그 방향대로 결을 따라가면서 좀 안에 한이 좀 있었던 분들이 오셔서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좀 찡했던 부분들 하고요. 그리고 또 음악을 통해서 조금 달라지는 것들을 봤을 때 그때 조금 기분이 많이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이제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뭐 대다수가 그러면은 뭐 내가 어렸을 때 가수를 꿈꿨거나 음악에 관심은 있었으나 뭐 부모님의 반대 혹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꿈을 잠시 미뤄두거나 못했던 분들이 좀 많이 오시나요? 그런 분들도 오시고요. 네네. 의외로 많으세요. 음. 의외로. 그리고 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릴 때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? 그 왕따나 뭐 이런 안 좋은 뭐 이렇게 사연들이 있으신 분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, 음악을 통해서.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스스로 다시 믿게 만드는 일을 한다고 느끼시는 건가요? 이게 실패하는 적도 있는데요. 마음을 다해서 하면 한 60-70%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. 그 노래를 통해 그분들의 그런 과거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고 치유가 돼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노래를 부를 때에는 어두운 기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사라질 때 그때 조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. 저는 이제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사실은 초등학교, 중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 음악 시간에 이제 가창 시험 이런 거 볼 때 그때 딱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았거든요. 아 정말. 네.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뭐 노래는 사실 저한테 이제 부담감도 좀 크고 "누가 노래 불러 봐." 혹은 뭐 노래를 부르는 자리 같은 데 있잖아요. 뭐 노래방 같은 데. 네네. 이런 데 가면 이제 안 가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뭐 길 가다가 노래를 알려준다는 그런 이제 학원들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그런 거 볼 때 '대체 누가 저런 데 가서 노래를 배울까? 그 돈 내고.' 뭐 이런 생각 하긴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막연하게 상상으로는 요즘에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많았잖아요. 뭐 슈퍼스타 시리즈를 해 가지고. 그래서 '아 그런 분들이 이제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구나.' 이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꼭 그런 오디션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 많나 보죠? 요새 바뀌었어요 많이.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거품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 그때는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또는 뭐 기획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연습생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연습생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고 지금은 일반인들이 많이 오세요. 일반인들이 또 되게 웃긴 거는 고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내 목소리를 얻고 싶어서 얻는다는 게 무슨 얘기 노래에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. 굉장히 그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다. 그리고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굉장히 많아졌다. 그게 좀 약간 시대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.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자신이 좀 잘 부르고 싶은 곡을 갖고 오나요? 아니면은 그냥 막연하게 '아 저는 좀 저를 표현하고 싶어요.' 이런 뭐 이렇게 오나요? 처음에는 저보고 이제 골라 달라고 하세요. 근데 한 뭐 3 회차 뭐 10 회차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자아가 이제 점점 예. 점점 나오시면서 레슨곡 그 선택에 대한 어떤 쟁탈이 좀 있어요. 저는 이 곡을 해서 이분이 조금 더 많은 걸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욕심에 '이 곡을 하자.'
근데 이분은 어렵고 골치 아프니까 자기는 요곡을 해서 조금 빛나고 싶다.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율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냥 뭐 '노래를 좀 배워보고 싶다.' 해서 이제 몇 곡을 배우다 보면은 내가 이제 어떤 선호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죠? 선호는 이미 있는 거죠. 내부에 있는데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다 할 것처럼 열심히 할 것처럼 오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들 힘들어합니다. 그런 것도 궁금해요. 사실은 우리가 뭐 노래를 잘 부른다 하면은 가수를 떠올리고 이제 뭐 화려한 무대 뭐 공중파에서 비춰지는 뭐 그런 콘서트 뭐 이런 것들이 떠올리면서 이제 진짜 노래 한 곡 부르는데 몇백만 원을 벌고 막 이런 분들의 삶을 떠올리잖아요. 근데 이제 사실 노래를 한다는 거는 그런 진짜 유명한 뭐 아이돌이나 가수분들 말고도 이제 작가님처럼 또 노래를 가르쳐 주는 분도 계신 거고 트레이너로 산다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어때요?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 노래를 배워서 성과가 바로바로 보이지도 않고요. 그리고 또 이 보컬 트레이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구를 직접 1대1로 만나서 트레이닝을 한다는 게 감정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. 감정 노동이고 또 결과가 1시간 레슨을 해서 또는 1달 레슨을 해서 6개월 레슨을 해서 결과치가 사람 마음 상태에 따라서 바뀌어요. 또 어떤 때는 잘 되면 다 같이 또 신났다가 어떤 때는 또 답답해지는 일도 있고 그거에 계속 반복이거든요.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는 이 노래 하나로 오신 분들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. 근데 그 순간이 너무 좀 쾌감이 있어요. 그래서 노래가 그냥 인생을 완벽하게 바꾸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을 못 해보셨을 텐데 노래를 싫다고 하셨으니까 노래가 별로 이렇게 뭐 재미를 못 느끼셨을 테니까 근데 이 노래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. 노래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 삭막한 하루 일상을 그 노래 하나를 집중해서 듣고 또 중간중간 듣고 연습해 보고 또 리마인드하고 '아 레슨 때 가서 이렇게 해야지.'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루를 살아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. 너무 심각한가? 아무튼 뭐 그렇게 버티게 해 주는 고런 역할을 할 수 있다. 그래서 '이 일이 의미가 있구나.'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저는 그 노래로 하루를 버티는 게 들어서 버티거든요. 듣는 거 달라요? 에너지가 다릅니다. 살이 쭉쭉 빠지실 거예요.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좀 약간 설레발인데 노래를 되게 잘하실 수 있는 얼굴 관상을 보고서 이게 왜냐면 광대도 그렇고 예. 분명히 크게 되실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딱 얼굴형에서 이미 뭐 소리나 이런 것들이 쪼끔은 정해져 있다 보시는 건가요? 예를 들어 가수 김범수 님이라든지 신용재 님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광대 쪽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요렇게 저도 좀 광대가 있는 편이긴 한데 이 광대 쪽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있으신 분들이 다 잘하시지는 않지만 있으신 분들이 공명이 조금 유리하다. 좀 유리하십니다. 그리고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도 나쁘지 않으신다. 네. 한번 해 보시고 좀 네. 근데 어쨌거나 이 노래라는 게 저도 이제 성악가 분들이 몇 번 했거든요. 그분들을 인터뷰를 몇 번 했었는데 인터뷰를 해 보셨 예. 배우신 배우진 않았죠. 저는 노래를 네 안 좋아합니다. 네 해 봤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. "이게 몸을 사용하는 거다. 내 몸이 악기라고 생각하고 내 몸을 그 악기를 잘 다루는 법을 배우면은 누구나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." 이런 말씀하셔 가지고 '이게 무슨 소리지?' 왜냐면은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텐데 사실 뭐 노래를 부른다는 게 뭐 진짜 음악 시간에 가창 시험 볼 때 뭐 교회에서 뭐 성가대 이런 거 할 때 이때나 좀 부르지 뭐 진짜 뭐 너무 노래가 너무 좋아요." 뭐 이런 분들 빼고는 사실은 대부분 뭐 남 앞에서 좀 노래 부르기도 좀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? 나만 그런가? 네. 아니에요. 왜 그러냐면 네. 악기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뭐 피아노 뭐 건반도 있고 기타도 있고 베이스 뭐 드럼 악기들이 다 있잖아요. 근데 보컬은 내 몸 안에 있잖아요. 그쵸. 되게 사적이잖아요. 되게 프라이버시하고 되게 그 내 소리이고 내 음색을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뭔가 표현을 한다는 게 굉장히 노출을 하는 게 굉장히 꺼려질 수 있어요. 굉장히 성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극복을 해야 될 상황이 많고 너무나 이해합니다. 그럼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의 변화를 보신다고 하셨잖아요. 막 가르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게 느껴진다 하셨는데 그 변화라는 거는 뭐 노래를 못 부르던 사람이 잘 부르게 되는 거예요? 아니면은 뭐 노래를 부르는 뭔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게 뭐 높아지는 게 노래를 통해서 느껴지신다면 어떤 의미예요? 첫 번째는 노래가 늘어야 됩니다. 왜냐면 제가 책을 그렇게 쓰진 않아서 약간 반대되는 오늘 착하게 가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돈을 받고 레슨을 하는데 노래가 안 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든 늘게는 만들어요, 제가. 근데
사실 그런 변화는 첫 번째 있어야 하고요. 두 번째는 표정이 바뀌세요. 표정이 바뀌시고 그리고 말투, 어떤 여유나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좀 약간의 여유가 있어지시는 거. 또 고등학생이 되게 오래전 얘긴데 얘가 이제 비행 청소년인 거예요. 근데 노래에 관심은 없어요. 근데 들어왔어요. 근데 얘가 어느 정도냐면 이 친구가 그 계절이 바뀌면 엄마 카드를 가지고 가서 300씩 긁는다는 거예요. 백화점에 가서. 그리고 사고를 쳐서 맨날 새 꽤 경찰서에 가고 막 그래서 엄마가 보낸 거예요, 학원을. 노래학원은? 예. 학원을 이제 출강을 나가는 그쪽에 보내서 레슨을 해 봤는데 노래할 때는 수더분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사고는 한 몇 계속 치다가 많이 변했어요. 많이. 그래서 그런 어떤 뭔가에 물론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했지만 뭔가에 집중하면서 뭔가 자신을 좀 이렇게 정리해 가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았나. 그러니까 이제 비행을 했던 아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행을 좀 줄이고 이제 좀 엄마 말 잘 듣고 뭐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으로.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